안녕하세요. 빅버드 게임이론입니다. K리그2 7라운드에서 수원이 부천과 1대1로 비기며 연승 행진이 끊겼습니다. 이날은 모든 면에서 양팀이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승점 1점을 나눠 가졌는데요. 변성환 감독과 이영민 감독이 어떻게 경기를 준비했는지 수원의 롱볼, 부족한 공간 활용과 세트피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초반 수원은 롱볼을 자주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상대 압박을 유도한 뒤 롱볼을 띄워주고 이로 인해 벌어진 간격을 주로 활용하고자 했죠. 이렇게 상대의 압박을 유도한 뒤 롱볼을 투입하는 전략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볼란치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대의 최후방에 남아있는 수비 숫자를 최대한 줄이고 롱볼을 띄워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대 미드필더들을 모두 자신의 대형으로 끌어들여야 하죠. 수원의 투미들은 이러한 롱볼 상황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홍원진이 카즈를 끌어들이고 최영준 역시 곧바로 내려와 미드필더 박현빈을 끌어들이죠. 덕분에 부천의 후방에는 5명의 수비수들만 남아있습니다. 부천의 투미들을 끌어들인 덕분에 낮게 내려온 일류첸코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더욱 넓어지죠. 수원이 이러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자 이영민 감독은 곧바로 대응에 나섭니다. 양영모가 정확히 일류첸코에게 띄워주는데 이제는 투미들 중 박현빈만 최영준을 따라 전진하고 미드필더 카즈는 홍원진을 따라 전진하지 않으며 공격진과 수비진의 사이 공간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센터백 전인규가 강하게 전진해 일류첸코를 마크합니다. 지금도 양영모의 롱킥 상황인데요. 박현빈은 최영준을 마크하러 올라오지만 카즈는 낮은 위치에서 파울리뇨를 마크합니다. 이번에도 수원이 부천의 압박을 끌어들이는데 박현빈은 최영준을 따라가지만 역시 카즈는 홍원진을 따라 전진하지 않고 후방을 지키며 일류첸코가 내려오는 것에 대비하죠. 하지만 지금은 일류첸코가 전인규와 카즈를 모두 이겨내며 연계에 성공하고 수원이 빠르게 공격을 전개합니다. 자, 여기서 잘 나갔어요. 올라가야 되는데. 네, 왼쪽 이기재 왼발 크로스 땅볼로 반대편 선수가 없었습니다. 자, 분위기는 굉장히 아무튼 이영민 감독은 상황에 맞게 변화를 가져가며 수원의 롱볼에 적절히 대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줄을 노려야 되는데요. 홈팬들의 응원 열기까지 현재까지 한편 이날 수원은 빌드업 측면에서 희망과 아쉬움을 모두 남겼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빌드업을 저는 2-3대0을 통해 수원의 투미들을 가두고자 했습니다. 박현빈이 최영준을, 카즈가 홍원진을 마크하죠. 이때 홍원진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이동하고 파울리뇨가 내려오자 카즈는 홍원진이 아닌 파울리뇨를 따라가는데 파울리뇨를 따라가며 벌어진 부천의 투미들 사이 간격으로 고종현이 전진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파울리뇨가 카즈보다 빠르게 돌아 들어가며 3점 패스가 만들어지죠.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좋은 공격 전개를 보여준 수원입니다. 수비시 윙어를 높게 올려 3톱을 만든 부천의 약점은 윙어의 뒷공간이었습니다. 특히 고종현이 전진해 바사니와 이기재의 거리가 멀어질 때 문제가 발생하죠. 홍원진이 카즈를 끌어들인과 동시에 바사니의 등 뒤 공간으로 잘 연결해주며 이기재가 자유롭게 전진합니다. 후반 교체 투입된 이규성이 카즈를 끌어들이며 부천의 중원이 비는데요. 이전까지 수원은 대부분 상대 미드필더를 끌어들여도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볼을 돌리기만 했는데요. 지금은 고종현이 빈 공간으로 전진 패스를 넣어주며 수원이 부천의 수비 라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루노 실바가 상대 수비 셋을 자신에게 고정시키고 이기재가 오버래핑하며 찬스를 만들죠. 이렇게 수원이 귀중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원의 빌드업은 K리그2에서 압도적인 퀄리티를 보여주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 양영모 골키퍼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개인적으로 수원의 빌드업 패턴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상대의 1차 압박 대형 사이 공간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천의 2-3대형에서 원톱 국민현이 양영모에게 전진하는데 그러자 2-3대형의 사이 공간이 넓어지고 이 공간을 수원의 미드필더진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드필더가 전진한 상대를 따라가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 미드필더진 뒤에서 순간적으로 빠르게 내려와 원터치로 내주는 선수도 필요하죠. 이렇게 수비형 미드필더가 상대의 1차 압박 대형 사이 공간에서 공격 방향을 바라보고 볼을 받는다면 편하게 전진 패스를 뿌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패턴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정효 감독의 광주나 올 시즌 김도균 감독의 서울 이랜드는
이러한 방식의 빌드업으로 수준 높은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 시즌 수원은 이러한 패턴이 아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선방을 해서 팀을 수원의 빌드업에는 전진하는 상대의 등 뒤를 이용하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스로인 상황에서 전진하는 바사니의 등 뒤를 홍원진과 이기재가 따라갔다면 수원이 바사니를 제치고 공격을 풀어나갔을 텐데 홍원진은 제자리를 지키고 이로 인해 미드필더 박현빈과 가까운 위치에서 볼을 받습니다. 여기서 몸을 돌린다면 상대가 쉽게 볼을 빼앗을 수 있죠. 원터치로 오른쪽 박현빈. 지금은 최영준이 볼을 잡을 때 일류첸코가 내려오는데 이때 홍원진은 일류첸코에게 달려가 부천의 2-3대형 사이 공간에서 볼을 받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일류첸코가 내려왔음에도 홍원진이 2-3대형 뒤에서 볼을 받게 되죠. 결국 파울리뇨에게 전진 패스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규성이 부천의 4-1-0에서 볼을 잡고 시간을 끌며 상대 압박을 유도하는데 이로 인해 미드필더 최재영이 끌려 나오고 이규성은 이렇게 부천의 중원을 비워버리도록 한 뒤 일류첸코에게 전진 패스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 김상준은 일류첸코의 3자 패스를 받기 위해 달려나가는 움직임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죠. 수원 선수들이 중원에서의 3자 패스에 익숙해 있지 않은 듯한 모습입니다. 바사니가 더 돋보일 수 있고 또 자유줄 수 있는 그런 파울리뇨 선수의 어떤 활약이 조금 또한 빌드업의 방향에 관해서도 아쉬운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몬타뇨가 수원의 좌측면을 차단하며 빌드업을 우측으로 모는데 양영모가 권한규에게 패스한다면 부천이 준비한 압박 트리거가 발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유럽의 빅클럽들의 경우 미드필더가 순간적으로 내려와 빌드업을 한쪽으로 몬 공격수의 등 뒤 공간으로 3자 패스를 넣어주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규성이 내려와 양영모, 이규성, 고종현의 3자 패스를 만들며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빌드업을 전개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수원은 부천의 바람대로 우측으로 공격을 전개하고 1대1 압박으로 공격권을 헌납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몬타뇨가 수원의 빌드업을 우측으로 모는데 양영모, 김상준, 고종현의 3자 패스를 통해 몬타뇨의 등 뒤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우측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천의 압박이 허술했습니다. 아무도 이건희를 따라 나오지 않았죠. 골고루 지금 교체하고 있는 거죠. 또한 수원의 세트피스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일류첸코가 골망을 흔들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는데요. 비슷한 상황에서 펼쳐진 서울 이랜드의 프리킥 전략은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프리킥 장면입니다. 에울레르가 킥을 차기 전까지 대부분의 선수들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머무르는데요. 그러다가 킥을 차기 직전 양 끝에서 서울 이랜드의 선수 2명이 각각 부천 선수와 몸싸움을 하며 밀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서울 이랜드 선수들을 순식간에 온사이드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비록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인상 깊은 세트피스 전략입니다. 다시 이날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천의 코너킥 상황에서 키커 바사니는 팝포스트로 길게 띄워주는데요. 이때 수원 선수들의 시선은 공민현에게 쏠립니다. 정확히 공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한 선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천이 노리는 것은 공민현의 머리가 아닙니다. 바사니가 킥을 차는 순간 우자룡이 뒤로 돌아 들어가는데요. 이때 공민현은 팝포스트에서 수원 선수들을 앞쪽으로 밀어내며 우자룡에게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우자룡이 수원 선수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채로 위협적인 슈팅을 하죠. 이영민 감독의 세트피스 전략이 제대로 통한 순간입니다. 수원이 골을 헌납한다 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죠. 이것을 돌아간 선수가 내주는 장면. 반면 수원은 계속해서 세트피스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세컨볼 있습니다. 열어줘야죠. 보다 나은 세트피스 공격을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비 헤더 다시 열어줘야죠. 이날 수원은 지난 경남전보다 역습 상황에서의 조직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고 여러 차례의 패스미스가 나오며 경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원이 더욱 달아나지 못하던 중 갈레고와 몬타뇨가 동점을 만들어내고 수원의 짧았던 연승 행진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상위권과 격차를 줄이지 못한 수원의 다음 리그 상대는 신생팀 화성FC입니다. 수원이 화성을 상대로 다시 연승을 시작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